어느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잠깐 멍해집니다. 내가 어제 약은 챙겨 먹었나? 기억이 흐릿하고, 동시에 무릎이 뻐근해 첫 발을 내딛는 것조차 힘겹습니다. 나이 들며 흔히 겪는 두 가지 고민, 바로 기억력 저하와 관절통이지요. 그런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이 두 가지가 단순히 따로따로 오는 증상이 아니라 서로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은 무릎, 뇌는 뇌라며 각각 다른 문제로 여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걷기, 계단 오르기, 혹은 단순한 동네 산책조차 무릎의 건강뿐 아니라 뇌로 가는 혈류와 산소 공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무릎이 아파 잘 움직이지 않으면 뇌는 점점 자극을 덜 받게 되고, 그 결과 기억력과 집중력이 함께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무릎 관절에 자꾸 생기는 염증 반응이 뇌 속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신염증이라는 개념은 아직 많은 분들에게 생소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관절염 환자에서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학자가 의견을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체의 한 부분의 염증이 결국 다른 장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환자분은 이 사실을 몸소 느꼈습니다. 72세 남성 환자였는데 무릎이 아파 외출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부터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졌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아버지가 자꾸 물건을 어디에 두셨는지 잊어버린다고 걱정해서 오셨지요. 정밀 검사를 해보니 치매 초기까지는 아니었지만 분명 인지 기능이 낮아져 있었습니다. 이후 물리치료와 가벼운 걷기 운동을 병행하니 무릎 통증이 완화되었을 뿐 아니라 기억력 호소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무릎과 뇌는 떨어질 수 없는 짝꿍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움직임이 줄고 뇌는 덜 자극받아 점점 기능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무릎을 지켜내면 매일의 걸음이 뇌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무릎과 뇌가 어떻게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 실체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여러 부분이 각각 따로 늙어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머리는 자꾸 깜빡깜빡하고 무릎은 계단만 올라가도 시큰거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뇌 문제는 신경과 무릎 문제는 정형외과라며 전혀 다른 질환이라고 여기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은 결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뇌와 관절, 심지어 장기 하나하나가 보이지 않는 혈관과 신경, 면역 체계를 통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뇌가 기억을 유지하려면 안정적인 혈류 공급이 필요합니다. 혈액 속에 있는 산소와 영양분이 뇌세포에 꾸준히 공급되어야만 기억력과 집중력이 유지되지요. 그런데 무릎을 비롯한 큰 관절이 아파 움직임이 줄면 전신 혈액순환도 둔해집니다. 혈관이 덜 펌프질되고 뇌로 가는 산소가 줄어들면서 신경세포는 점점 피로해집니다. 또한 관절염이 단순히 무릎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염증 반응은 국소적으로 시작되더라도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관절에서 생긴 염증 물질이 혈류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면 뇌에도 그 자극이 전달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관절염 환자가 단순히 움직임이 줄어서만이 아니라 염증 매개체 자체가 뇌의 노화 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물론 아직 학자들 사이에 이견도 있고 모든 경우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몸의 한 부분의 염증이 전신 건강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무릎은 내 나이 탓이지 뇌는 아직 멀쩡하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무릎 통증이 심해져 거의 집에만 계시면서부터는 머릿속이 자꾸 흐릿해졌다고 고백하셨습니다. 하루에만 보걷던 분이 300보도 못 걷게 되자 불과 몇 달 만에 기억력과 집중력이 크게 떨어진 겁니다. 결국 무릎 치료와 함께 꾸준한 스트레칭과 호흡 운동을 하면서 조금씩 다시 회복하셨지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뇌와 무릎은 독립적으로 늙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입니다. 무릎 건강을 챙기면 뇌도 힘을 얻고 뇌를 자극하면 움직임 또한 활발해집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무릎 통증이 왜 뇌로 가는 산소와 자극을 줄이는지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무릎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움직임의 양입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이 두렵고 산책도 귀찮아지고
결국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나지요. 그런데 이 단순한 운동량 감소가 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뇌는 생각보다 게으릅니다. 자극이 줄어들면 금세 기능이 떨어집니다. 특히 기억과 집중을 담당하는 해마 히포캠퍼스는 신체 활동에 따라 산소와 영양 공급을 더 많이 받아야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그런데 무릎 통증 때문에 운동을 줄이면 뇌에 도달하는 혈류가 감소하고 해마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왜 이렇게 머리가 멍한지 모르겠다라며 당황하곤 하지요. 또한 운동은 단순히 근육과 관절을 움직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걸을 때마다 심장이 펌프질을 강하게 하며 전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근육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일명 마이오카인은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새로운 연결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무릎이 아파 걷기를 멀리하면 이 유익한 호르몬 분비도 줄어들어 뇌 건강이 약해집니다. 제가 기억하는 68세 여성 환자분은 몇 달 동안 무릎 통증으로 거의 외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몸무게는 늘고 무엇보다 기억력이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손주 이름을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졌고 약속 날짜를 자주 헷갈렸습니다. 무릎 치료 후 꾸준히 가벼운 걷기 운동을 시작하자 통증이 줄었을 뿐 아니라 기억력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웃으며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선생님, 무릎을 고치니까 머리도 같이 고쳐진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연구가 이 사실을 동일하게 보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학자들은 무릎 통증과 기억력 저하는 단순히 노화의 평행선일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 환자 사례와 임상 연구를 볼 때 운동 부족이 뇌기능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무릎은 단순히 걷기 위한 관절이 아니라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을 지켜주는 게이트입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뇌는 점점 자극을 잃고 기억력도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만성염증이 무릎과 뇌를 동시에 공격하는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무릎이 붓고 뻐근할 때 많은 분들이 나이 드니 관절이 약해진 거지 하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늘 따라붙는 주범이 있습니다. 바로 만성염증입니다. 염증은 원래 몸을 지키기 위한 방어 반응입니다. 다리를 삐끗했을 때 붓는 것도, 세균에 감염되었을 때 열이 나는 것도 염증의 한 형태지요. 문제는 이 염증이 제대로 꺼지지 않고 작은 불씨처럼 오래 남아 몸 구석구석을 자극할 때입니다. 이를 저등급 만성염증이라 부르는데 관절과 뇌 모두 이 염증의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에서 시작된 염증 반응은 국소적인 통증과 부종을 일으킬 뿐 아니라 염증 신호 물질을 혈액을 통해 전신에 퍼뜨립니다. 이 신호가 뇌에 도달하면 신경세포를 서서히 손상시키고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관절염 환자에서 치매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보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75세 남성 환자 한 분은 무릎 관절염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무릎만 불편한 게 아니라 점점 집중력이 떨어지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셨습니다. 가족분들은 예전엔 그렇게 예민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사람이 달라졌다고 걱정하셨지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염증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무릎 치료와 함께 항염 생활 습관을 도입하자 통증이 완화될 뿐 아니라 마음과 기억력까지 차츰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관절염 환자의 치매 위험이 생활 습관의 문제, 즉 운동 부족이나 사회적 고립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염증이 단순히 무릎만의 문제가 아니며 뇌 건강까지 흔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무릎 속 불씨 같은 염증은 조용히 뇌의 건강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절을 단순히 움직임의 도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뇌를 지키는 중요한 동반자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다음에서는 이 염증과 더불어 또 하나의 숨은 연결고리 혈당과 혈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무릎과 뇌를 잇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연결고리는 바로 혈당과 혈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 통증과 당뇨를 별개의 질환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혈당이 높아지고 혈관이 손상되면 무릎과 뇌는 동시에 타격을 받습니다. 혈당이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면 혈관벽은 점점 약해집니다. 미세한 혈관들이 손상되고 혈액이 원활히 흐르지 못하면 관절 속 연골에도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연골은 빨리 닳고 무릎 통증은 심해집니다. 동시에 뇌 속의 작은 혈관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로 인해 기억력과 판단력을 담당하는 부위가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받지 못하고 결국 치매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에서 무릎 관절염이 더 흔하게 나타나며 치매 발생률도 높아진다는 보고가 여러 연구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모든 학자가 이 인과관계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학자들은 당뇨 자체보다 당뇨로 인한 생활 습관 변화가 원인일 수 있다고 주장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혈당 관리가 무릎과 뇌를 동시에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70대 초반 여성 환자분은 당뇨 진단을 받고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약만 먹으면 되지 하셨지요. 그런데 몇 년 후 무릎 통증으로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되면서 기억력도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다시 검사를 해보니 혈당 조절이 거의 되지 않았고 무릎과 뇌 모두 영향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 후 식습관을 개선하고 꾸준히 혈당을 관리하니 무릎 통증이 줄고 기억력 저하도 완화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은 혈당과 혈관을 관리하는 것이 단순히 당뇨 예방을 넘어서 무릎 관절과 뇌 건강을 동시에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어떤 음식을 선택하면 무릎과 뇌 모두를 살리는 식단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무릎과 뇌를 동시에 지키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축은 바로 식습관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관절의 통증이 완화될 수도 있고 기억력이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뇌와 관절 모두에게 좋은 대표 영양소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생선기름에 풍부한 이 성분은 염증을 줄여 관절 통증을 완화하고 동시에 뇌신경세포막을 안정화해 기억력을 보호합니다. 실제로 등푸른 생선을 꾸준히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관절염 진행이 늦고 치매 발생률도 낮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근육과 연골의 재료일 뿐 아니라 뇌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단백질 섭취가 부족합니다. 고기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다는 이유로 멀리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소화가 부담스럽다면 살코기나 달걀, 두부, 콩류 등 다양한 형태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도 무릎과 뇌 모두에게 이롭습니다. 칼슘은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하지만 동시에 뇌의 신호 전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는 동시에 뇌세포 보호에도 관여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비타민 D 결핍이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보고도 나왔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4세 여성 환자분은 무릎 통증 때문에 활동량이 줄면서 우울감과 건망증까지 겹쳐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 식단을 점검해보니 거의 흰쌀밥과 김치, 국물 위주였고 단백질과 오메가3는 거의 섭취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이후 식단을 조금씩 바꾸어 아침에 삶은 달걀을 추가하고 일주일에 3번은 고등어를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몇 달 뒤 그분은 무릎 통증이 완화되었을 뿐 아니라 머리가 전보다 맑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음식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잘못된 식습관이 무릎과 뇌를 동시에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변화가 두 기관을 함께 지켜주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운동이 어떻게 무릎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뇌를 젊게 만드는 공통 처방전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은 무릎에도 좋고 뇌에도 좋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운동이 어떤 식으로 두 기관을 동시에 지켜주는지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은 드뭅니다. 단순히 몸에 좋다는 수준을 넘어 운동은 무릎과 뇌를 연결하는 강력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무릎 관절은 움직임을 통해 혈액순환과 연골 대사를 촉진합니다. 가벼운 걷기만 해도 관절액이 잘 돌면서 연골에 필요한 영양이 공급됩니다. 동시에 이 걷기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량을 늘리고 해마, 히포캠퍼스 같은 기억 담당 부위의 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실제로 하루에 30분씩 산책을 꾸준히 한 노인 집단에서 치매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 맞춤형 가벼운 근력 운동을 시킨 결과 관절 통증이 줄었을 뿐 아니라 기억력 검사 점수도 개선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76세 남성 환자분이 있습니다.
무릎이 아파 거의 집 안에만 계셨고 가족들도 치매 초기 증상일까 걱정할 정도로 건망증이 심해졌습니다. 제가 권유한 것은 단순했습니다. 하루 15분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통증 때문에 힘들어 하셨지만 점차 무릎 주변 근육이 강화되면서 통증이 줄고 동시에 기억력도 눈에 띄게 나아졌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무릎이 좋아지니 머리도 같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같은 운동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과도한 달리기나 무리한 등산은 무릎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맞춤형으로 가볍게 꾸준히 하는 운동은 무릎과 뇌를 동시에 살리는 최고의 약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분명합니다. 운동은 단순한 관절 치료나 체중 관리 차원을 넘어 뇌 건강까지 지켜주는 공통 처방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우리가 흔히 놓치기 쉬운 또 다른 축잠이 무릎과 뇌 회복에 어떤 기적을 만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래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거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사실 수면은 무릎과 뇌가 동시에 회복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무릎 관절은 낮 동안 움직이면서 끊임없이 작은 손상을 받습니다. 걷기, 앉았다 일어서기, 계단 오르내리기 속에서 연골은 늘 미세한 스트레스를 견디고 있지요. 그런데 밤에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면 몸은 성장 호르몬을 분비해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고 염증을 진정시킵니다. 따라서 깊은 잠을 잘 자야 관절도 다음날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면 중 특히 깊은 잠 단계에서는 뇌 안의 림프계가 활성화되어 일종의 청소가 이루어집니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과 단백질 찌꺼기가 제거되면서 신경세포가 새롭게 활동할 준비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기억이 정리되고 불필요한 정보가 삭제되며 중요한 기억은 강화되지요. 만약 수면이 부족하거나 얕다면 이 청소 과정이 원활하지 않아 치매 위험을 높이는 단백질들이 뇌 속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관절염 환자에게서 불면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자주 깨고 그 결과 뇌가 충분히 회복하지 못해 기억력 저하가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69세 여성 환자분은 무릎 통증 때문에 새벽마다 깼습니다. 아침이 되면 무릎은 여전히 아팠고 머리도 무겁고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통증 완화 치료와 함께 수면 위생을 개선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자기 전 스마트폰을 끄고 방을 어둡게 유지하는 단순한 습관들이었지요. 몇 달 후 그분은 무릎이 덜 아픈 것도 좋지만 아침에 머리가 맑아진 게 제일 큰 변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이상적인 수면 시간을 똑같이 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6시간만 자도 충분하고 어떤 분은 8시간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깊고 질 좋은 수면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무릎과 뇌는 잠을 통해 동시에 숨을 돌립니다. 오늘 밤 숙면을 확보하는 것이 내일의 발걸음과 기억력을 동시에 지켜주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 무릎과 뇌를 동시에 젊게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약이나 비싼 치료법을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무릎과 뇌를 함께 지키는 데 있어 가장 큰 힘은 사실 작은 생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단순한 습관들이 쌓여 두 기관을 동시에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첫 번째 습관은 30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기입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무릎 관절은 경직되고 뇌로 가는 혈류도 줄어듭니다. 의자에 앉아 TV를 보거나 신문을 읽을 때도 30분마다 가볍게 일어나 방을 한 바퀴 걷거나 다리를 스트레칭하는 것만으로도 무릎의 혈액순환과 뇌의 각성이 회복됩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관절 속 윤활액은 대부분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동시에 뇌세포도 원활히 작동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갈증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하루에 최소한 6~8잔은 의식적으로 챙겨 마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간단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입니다. 무릎 주변 근육이 튼튼해야 관절이 받는 부담이 줄고 뇌 역시 근육에서 분비되는 유익한 호르몬 덕분에 활력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아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는 운동만으로도 무릎과 뇌 모두에 긍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73세 어르신은 치매 예방에 좋다는 보충제만 챙겨 드셨습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은 전혀 바꾸지 않으셨지요. 결국 무릎 통증으로 운동량이 줄고 기억력도 악화되었습니다. 나중에 작은 습관을 조금씩 실천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물 한 컵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10분 스트레칭을 더했을 뿐인데 무릎 통증이 줄고 머리도 한결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 작은 습관들만으로 모든 병을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비싼 치료가 아니더라도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이 쌓이면 무릎과 뇌는 동시에 젊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위험 요소 바로 진통제 사용과 뇌 기능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통제입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병원에서도 흔히 처방되는 약이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진통제를 오래 사용하면 뇌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진통제는 통증 신호를 차단해 일시적인 편안함을 줍니다. 하지만 그 효과가 반복되면 뇌의 신경 전달 체계도 점점 둔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강력한 진통제는 집중력 저하나 기억력 감퇴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무릎은 좀 낫지만 요즘 왜 이렇게 깜빡거리지? 라고 호소하는 환자분들 중에는 진통제를 장기간 사용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1세 여성 환자분은 무릎 통증 때문에 1년 넘게 진통제를 복용하셨습니다. 통증은 어느 정도 조절되었지만 가족들은 예전보다 기억력이 눈에 띄게 나빠졌다고 걱정했습니다. 진통제 사용을 줄이고 대신 생활 습관 교정과 물리치료, 영양 보충으로 접근하자 무릎 통증도 완화되고 기억력 저하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모든 진통제가 뇌에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 적절히 사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습관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간과 신장 기능도 약해진다는 뜻이므로 약의 대사와 배설이 원활하지 않아 부작용 위험이 더 커집니다.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연구는 진통제와 인지기능 저하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연구는 특정 진통제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무릎이 아플 때 무조건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물리치료, 가벼운 운동, 항염 식단, 생활 습관 개선 등 여러 방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약은 필요할 때 잠깐 쓰는 도구이지 평생 붙잡는 지팡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릎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길은 뇌까지 지키는 길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에서는 무릎과 뇌를 동시에 지켜주는 최신 과학 연구와 희망적인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의학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무릎 관절염과 치매는 전혀 별개의 질환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두 질환 사이의 연관성을 찾으려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염증 영양소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오메가3, 비타민 D, 폴리페놀 같은 성분이 관절의 염증을 줄이는 동시에 뇌 속에서도 신경세포를 보호한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임상시험에서는 오메가3 보충제를 꾸준히 섭취한 고령 환자에서 무릎 통증이 완화되었을 뿐 아니라 인지기능검사 점수도 개선되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도 주목할 만합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맞춤형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을 병행한 고령자 그룹에서 치매 발병률이 크게 낮아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운동이 무릎 관절에 직접적인 효과를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뇌 기능까지 보호한다는 점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최근에는 줄기세포 치료와 같은 첨단 치료법도 연구 중입니다. 줄기세포를 관절에 주입해 연골을 재생시키려는 시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일부 연구에서는 뇌 신경세포 보호에도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임상적용 단계가 초기라 비용과 안전성 문제 때문에 제한적이지만 미래에는 관절과 뇌를 동시에 회복시키는 획기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학회에서 들은 인상 깊은 사례가 있습니다.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던 노인 그룹에게 항염증 식단과 운동, 사회적 교류 프로그램을 동시에 적용했습니다. 1년 뒤 관절 통증은 감소했을 뿐 아니라 기억력과 정서적 안정감도 뚜렷이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몸과 뇌를 따로 보지 않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때 가장 큰 효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물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의문점도 많습니다. 모든 연구가 동일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니고 개인차도 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으로의 의학은 무릎과 뇌를 따로 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네트워크로 관리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따뜻하게 정리하며 우리가 무릎과 뇌를 함께 돌보는 생활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릎과 뇌는 따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같은 길 위를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라는 것입니다. 무릎이 건강해야 걸음을 내디딜 수 있고 걸음이 이어져야 뇌가 활기를 얻습니다. 뇌가 맑아야 다시 몸을 움직일 힘이 생기지요.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연결고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무릎 통증과 기억력 저하를 나이 탓으로 돌리며 체념합니다. 그러나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오늘 하루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10분만 걸어보는 것. 잠자기 전 스마트폰 대신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는 것. 식탁 위에 생선한 토막을 더 올리는 것. 이런 소소한 습관들이 모여 무릎을 지켜주고 동시에 뇌도 지켜줍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절망적으로 보이던 분들도 작은 변화를 시작하면서 표정이 달라지고 삶이 밝아졌습니다. 무릎이 덜 아프니 집 밖으로 나가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웃음이 늘어나며 기억력도 차츰 회복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몸과 마음은 하나이며 변화를 시작하는데 늦은 나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이미 늦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출발점입니다. 오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내일의 건강한 기억과 통증 없는 무릎으로 이어집니다. 따뜻한 봄 햇살 속을 천천히 걸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무릎은 가볍고 머리는 맑으며 마음은 편안합니다. 이 평온한 그림이 결코 꿈이 아닙니다. 작은 실천으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